나랑 잘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사랑이 꽃피는 계절이 다가올 때 한 번쯤 이런 생각 한 적 있죠? 하지만 그거 아셨나요? 사랑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은 5가지가 있고 사람마다 사랑이 꽃피는 계절은 다르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심리학자인 제프리 홀에 의하면 이성적 관심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해요. 드라마 그의 우리 눈의 운과 연수의 첫 만남에서 최용은 그냥 친절하게 웃어주려고 한 건데 라면서 다가갔지만 국연수는 그걸 보고 야 뭘 봐 라며 쌩하고 무시해버리거든요. 같은 사건 속에서도 누구는 일상을 누구는 사랑을 느끼고 각자의 시간 속에서 사랑이 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시차라는 것은 연구적으로도 증명이 됐거든요. 그리고 5가지 스타일에 따른 각 스타일 간의 케미 또한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나와 잘 어울리는 사람, 나와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언어가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이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다른 스타일과 잘 어울리긴 하지만 적극적인 스타일과는 처음에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느끼는 속도의 차이 때문인데요. 야 뭐 먹어? 야야 뭐 먹어? 야 이리 와봐. 왜냐하면 사랑을 느끼는 속도의 차이 때문인데요. 보수적인 스타일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피어나지만 적극적인 스타일의 사랑은 빠르고 화려하게 피어나기 때문이니까요. 즉 두 스타일의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 스타일이 안 맞을 수 있죠. 비유적으로 표현을 드리자면 화려한 벚꽃이 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라일락의 향이 은근히 피어나는 것처럼 누군가는 사랑이 끝이라 느낄 때 누군가는 사랑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수적인 남자는 적극적인 여자한테 끌리면서도 자신이 너무 가벼워 보일까봐 다가가는 것에 망설이고 보수적인 여자는 적극적인 남자에게 끌리면서도 갑작스러운 관계의 변화 때문에 좋아한다고 고백을 받는 순간 순간적으로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비록 상대에 대한 마음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나아가기까지는 관계의 변화를 가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즉 이 스타일과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치지 않게 부담되지 않게 다가가는 거예요. 은은하게 피어나고 가까이 갈수록 향이 깊어지는 라일락처럼 조급함보다는 진심을 담은 느린 사랑이 좀 더 어울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팁 하나 더 드리자면 보수적인 스타일에게 절대 쓰면 안 되는 전략이 있어요. 바로 질투 전략인데요. 흔히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질투 전략을 쓰잖아요. 하지만 보수적인 스타일은 그런 걸 당하게 되면 실제로 마음을 더욱 닫아버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보수적인 스타일 자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니까요. 본인은 정해진 역할에 맞춰서 한 발씩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제3자의 존재, 다른 사람이 껴버리면 굉장히 피곤해지면서 그 상황 자체를 닫아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에게는 절대로 질투 전략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스타일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벚꽃이에요. 봄이 되면 화려하게 피어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면서 빠른 속도로 화려하게 피어나고 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스타일은 호감의 표현을 신체적 접촉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스타일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로 발전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상대의 반응이 느리면 식는 것도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2주 안에 반응이 없으면 그냥 관심 없는 거야 하고 마음을 접어버릴 수 있죠. 보수적인 스타일과 안 맞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스타일과 잘 어울릴까요? 예상외로 진지한 스타일과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스타일의 조합이 맞기 때문인데요. 적극적인 스타일은 신체적 친밀감을 주도하고 진지한 스타일은 정서적 친밀감을 주도한다고 해요. 서로 역할에 따라서 장점을 배가시켜주기에 관계의 발전 속도도 빠른 편이고 서로에 대한 만족감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비록 다가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서로를 보완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난치는 스타일과도 잘 어울릴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플러팅을 하는 방식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적극적인 스타일은 은근슬쩍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사람이 많거나 시끄러운 장소에서 분위기에 편승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은근슬쩍 잘 드러내죠. 근데 장난치는 스타일 자체가 애초에 장난을 잘 받아주고 티키타카가 잘 되기 때문에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장난치는 스타일도 처음에 상대 이목을 확 끄는 스타일인 것도 한몫하고요. 결국 적극적인 스타일과 잘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이밍인데요. 신체적 끌림, 감정적 연결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의 스킨십과 호감 표현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화려하게 피어난 벚꽃을 보면서 다음에 가야지 라고 미루다가 타이밍을 놓치게 돼서 다치고 난 뒤에야 후회하는 것처럼 이 스타일과의 사랑에서도 타이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스타일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고 해요. 특별히 안 맞는 스타일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 나가려는 태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수적인 스타일이라면 그 사람이 편하게 만들어주고 적극적인 스타일이라면 정서적 친밀감을 채워주고 장난치는 스타일이라면 티키타카도 잘 받아주고 정중한 스타일이라면 정신적인 교감으로 연결되고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죠. 마치 어디서나 있으면서도 모든 꽃들과 잘 어울리는 데이지처럼요. 또 멀리서 보면 수수하지만 가까이
가까이 다가갔을 땐 그만의 화려함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데이트 성공률이 높은 편이라고 해요. 그게 당연하겠지만 당연히 만능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진지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자아가 강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진지한 스타일은 자신이 진지한 순간에 타인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확히는 알고 있지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죠. 내가 진지하게 되는 순간에 설령 그 태도와 행동이 상대에게 마이너스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솔직하게 드러내려고 하고요. 그 사람에게만은 진실해야 하니까 그런 순간들조차도 사랑의 일부이니까 라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물론 본인은 진심이겠지만 항상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그 진지한 생각 속에 그 나의 진지한 생각 속에 타인에 대한 배려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배려를 놓치는 순간부터 들러리 꽃처럼 머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 진지한 스타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진지한 순간이 언젠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배려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장난치는 스타일은 말 그대로 장난을 잘 치기 때문에 초반에 이목을 확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해바라기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웃게 만드는 재능이 있죠. 또 기본적으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낸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플러팅을 잘한다고 해요. 네, 연애하기에 딱 좋은 스타일이죠. 그 덕분에 주변에 잠재적 파트너의 풀이 넓은 편이고 실제로도 진지한 스타일과 함께 연애 성공률이 높은 편이라고 해요.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이 말은 관계가 시작되는 초반에 한정되는 말일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 사람에서 사랑으로 인연에서 연이 되는 순간에 이런 장난스러운 태도는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가가기 쉬운 만큼 가볍다는 인상도 함께 주기 때문에요. 주위에 이성 친구도 많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연애는 정작 잘 못하는 사람 한두 명쯤 있죠. 딱 이 스타일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해요. 그러니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얘기를 꼭 전해주세요. 진지화되는 순간에 진지한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빠르게 가까워지려고 하는 적극적인 스타일과는 잘 어울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스타일과는 어긋난 상황에 마주할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그러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으로 이성적인 호감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장난치는 스타일이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굳이 그런 걸 말로 표현해 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진지화되는 순간에는 진지할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상대방이 나는 특별하게 대하는구나, 나와의 관계는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그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또 그런 반전 매력이 하나의 설렘 포인트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정중한 스타일은 적극적인 스타일, 장난치는 스타일과는 완전 반대예요. 처음에는 다른 스타일들과 삐걱거릴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데요. 왜냐하면 상대에게 호감을 느낄수록 상대가 호감을 드러낼수록 자신의 마음을 더 숨기고 오히려 더 거리를 두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관찰에 의하면 정중한 스타일은 마음이 있을 때 몸을 살짝 더 뒤로 빼고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좋아할수록 더 티를 안 내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런 미묘한 태도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끌리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해요. 좋아할수록 마음을 더 숨기고 오히려 차갑게 대하니까요. 주변에도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정작 내가 그 사람과 잘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단지 상대방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 연애가 아니라 뭔가 양육하듯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중한 스타일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상대방의 마음이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서야 그 꽃이 피어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봄이 다 지나고 나서야 5월이 돼서야 서서히 피어나는 백합처럼 다른 봄꽃들이 다 지고 난 뒤에야 서서히 피어나게 되죠. 다른 스타일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시차가 가장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스타일과 안 맞는다 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초반의 한정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라는 것이지 그 순간을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더 단단하고 진실한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진지한 스타일과는 궁합이 꽤 좋은 편이라고 해요. 진지한 스타일이 절제된 감정 표현을 적절히 이끌어주면서 정중한 스타일은 관계의 예의와 안정감을 도와준다고 하죠. 다만 이 관계가 잘 이어지기 위해서는 진지한 스타일이 조금 리드를 해야 될 노력이 있다고 합니다. 또 보수적인 스타일과도 은근히 잘 맞는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둘 다 서서히 알아가고 천천히 알아가자 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마음을 여는 것도 느린 편이기도 하고 관계의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서요. 결국 정중한 스타일과의 연애에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상대를 연애라는 테이블로 끌고 오는 게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좋아할수록 더 티를 안 내고 좋아할수록 자기보다는 상대에 대한 생각만 우선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조금의 인내를 가지고 천천히 시간을 들이기만 한다면 한번 피어나면 그 자체로 고요하고 품위 있는 백합처럼 닭 속에 섞여있는 두루미 한 마리와 같은 고고한 모습처럼 그 사랑 속에는 단단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정중한 스타일이라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피어난 사랑은 그만한 고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니까요.
네, 결론입니다. 그럼 근본적인 질문, 각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뭐 심리 테스트, 연애 테스트 이런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연구에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 뿐이지 반드시 내가 그 룰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을 만나요 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거의 핵심은 바로 언어라는 것이거든요. 플러팅 스타일이라는 것은 일종의 언어예요. 즉 우리가 사랑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 5개로 나뉜다 라는 경향성을 보여준 거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스타일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연애 성공률을 높였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결국 이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는 나랑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게 아니라 나랑 다른 스타일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세계 논문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기존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썼어요. 예전에는 연구 내용을 순서대로 서론부터 개괄하는 식으로 쭉 기술했다면 이번에는 제가 재구성을 했는데요. 또 그래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룬 거는 연애 시작에, 사귀기 이전의 얘기에 대해서 1탄으로 다룬 거고, 그 다음에 연애 초기 할 때 연애가 깊어지는 순간에 2탄도 이 스타일 간의 케미가 있으니까요. 말이 어려운데 그냥 2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주시면 반영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끝!